혈치과 원장 박장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증례는요, FGG를 했던 증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플란트 치료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물론 임플란트 잘 심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임플란트가 오랜 기간, 장기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각하치은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뭐 꼭 각하치은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티블이 낮고 각하치은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임플란트 주변에 베리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확실한 연조직 부착이 있는 거는 그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APF를 동반한 FGG 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케이스를 먼저 좀 보시면은요, 환자분은 26번, 7번, 8번 자리에까지 임플란트가 이렇게 심어져 있었고요. 이분이 저희 병원에 오신 이유는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오셨는데, 27번의 임플란트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깨져서 사이너스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철물을, 임플란트는 일단 다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너스 안쪽에도 이제 인펙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란추라 피스툴라가 이제 좀 생길 수도 있어서 일단 요거 다 제거하고 그라프트를 하든지 아니면 뭐 기다리든지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수술을 하면서 좀 결정하려고 본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해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구강내 모습을 보면은 구강내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버칼 쪽에 보면은 징지발 스웰링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여기 이제 머슬 어태치가 이렇게 프레넘이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철물을 다 제거하고 난 상태이고요. 27번 임플란트 주위에는 인플라메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하치은의 폭도 좀 많이, 이쪽은 별로 없어 보이고 뒤쪽엔 좀 있어 보이고 이렇게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는 중간에 임플란트는 그냥 조심스럽게 이제 포셋 같은 걸 잡아가지고 이제 빼낸 거고요. 나머지는 EFR 키트랑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다 제거를 했고요. 제거하고 나면 이제 디펙트가 이렇게 굉장히 커져 있는데, 사이너스 안이 굉장히 부어 있기 때문에 뭐 사이너스가 개통됐다 이거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이너스 안에 스웰링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바람이 새 나오고, 뭐 우리가 사이너스 수술할 때 멤브레인 천공이 있어가지고 바람 새 나오고 이런 거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이제 여기 안이 오로안툴라 피스툴라가 생기지 않게 작업 좀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콜라겐이 들어있는 에오스 콜라겐으로 디펙트 부분들은 이렇게 막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덩어리져 있기 때문에 사이너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위험은 좀 덜 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크로저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오픈 힐링이 될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콜라겐이 들어있는 이런 이종골들이, 특히 에오스 콜라겐이 연조적 치유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디펙트는 에오스 콜라겐으로 더 막고 이렇게 봉합을 했습니다. 봉합해서 보면은 굉장히 버칼 쪽으로 뮤코스 증지바로 대부분 되어 있고, 버칼 프레넘 때문에 베스트블도 되게 낮아질 것 같은 그런 게 예상이 됩니다. 수술 후에, 임플란트 제거 후에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5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에 찍은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이 임플란트가 있었던 이 디펙트 부위는 잘 메워져 있고요. 사이너스도 굉장히 이제 원인되는, 사이너스 인펙션을 일으켰던 원인되는 부분들이 제거가 됐으니까 깨끗하게 치유가 다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요 부분이 뮤코스 증지바이고요. 이 시점에서는 그냥 이 파라크레스탈 인시전을 통해서 버칼 쪽으로 이렇게 각하치은을 좀 더 밀어가지고 버칼 쪽에 이제 각하치은 폭을 만들려고 이렇게 수술은 했었는데요. 그래서 인시전 라인을 최대한 가능한 한
팔라탈 쪽으로 이렇게 절개는 하고 가까 지원을 최대한 버칼 쪽에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절개 디자인을 했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요. 이 버칼 쪽 이 부분은 이제 그라프트를 좀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나사선의 노출도 하나 정도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버칼 쪽에 디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지배를 해서 이렇게 지배를 하고 나서 뒤에 27번 임플란트가 고정이 조금 낮아서요. 뒤쪽은 서브머지드 했고 앞쪽은 넌 서브머지드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CT 사진,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나중에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펀치 테크닉으로 27번은 세컨 서저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임시치아를 연결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버칼 쪽에 이 뮤코스 징집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각가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또 이 연조직 어태치먼트가 깨지게 되면 본너스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또 인플라메이션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 연조직 부착이 굉장히 스테이블하지 않을 거가 예상이 돼서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FGG 하는 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APF하고 FGG를 같이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APF를 해서 베스티블을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레시피언트 사이트, 그 프리징지발 그라프트를 할 수 있는 레시피언트 사이트를 만들어 줬고요. 이때 APF 하실 때 조금 이게 다시 리바운스 될 것 같은, 제발 다시 올라올 것 같은 그런 경향이 크게 보이시면 한 가지 팁이 이쪽에 이렇게 에피칼 페네스트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그게 이제 스ኳ 티슈가 생기면서 이 베스티뷴이 다시 올라오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분 케이스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그 에피칼 페네스트레이션을 이 정도 부위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그 임상의 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징 지반은 팔라탈 쪽에서 동부위 팔라탈 쪽에서 이렇게 채취를 했고요. 그래서 형태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했고 고정을 보통 이제 봉합으로 고정을 하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고정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본텍으로 고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본텍 고정하실 때 본텍의 길이가 보통 우리가 그 멤브레인 고정할 때는 3mm 정도 되는데요. 이건 6mm 정도 되는 걸로 본텍으로는 고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때 저한테 이제 본텍이 그 6mm 정도 되는 본텍이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스크류로 좀 고정을 했습니다. 이 스크류로 고정을 하실 때는 스크류 헤드가 조금 큰 게 있습니다. 스크류 헤드가 좀 커야지 위에서 좀 눌러줄 수가 있어서요. 스크류 헤드를 좀 큰 걸로 이렇게 고정을 했고요. 이 스크류 또한 6mm짜리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하게 이걸 누르다 보면은 이식체가 이제 찢어지거나 그럴 경향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한 힘은 주지 마시고 그냥 움직이지 않는 정도에서만 고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정도의 힘으로 고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는 이렇게 두 개로 그냥 고정을 했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고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봉합하는 게 그나마 좀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봉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눔이 있는 부위에서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식제의 두께를 조금 가급적 두껍게 가져가거든요. 두께가 얇은 게 블러드 서플라이를 잘 받아서 잘 생존할 수 있고 두꺼워질수록 그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는 게 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프레넘 있는 부위에서는 이렇게 재발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식제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가져가는 것도 다시 리바운스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고정을 했는데 이 중간 부위가 약간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이식제가 데드 스페이스 없이 이렇게 레시피언트 사이트에 이렇게 탁 눌러지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크리스 크로스 수처 임플란트에 걸어가지고 크리스 크로스 수처를 해가지고 이걸 조금 눌러주는 그런 봉합도 하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코팩을 붙여서 이렇게 어플라이를 적용을 해드렸고요. 이제 보통 스크류나 본텍을 제거하는 시기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이에 보통 제거를 하는데 이번 12일째 제거하는 거는 환자분하고 그 오실 수 있는 그 날짜 맞추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제거하시면은 대부분 괜찮으실 겁니다. 스크류는 따로 마취하지는 않고요. 그냥 드라이버 연결해가지고 살살 돌려서 빼면 그냥 쉽게 제거가 됩니다. 본텍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이렇게 마취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혹시 아프시다 그러면 그냥 살짝 마취 좀 하셔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류하고 스티치아웃은 이렇게 했고요. 굉장히 이식제가 생착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리바운스 없이 계속 좀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일 정도 후의 모습이고요. 환자분 치료는 다 마무리했는데 이제 팔로업을 오시질 않아서 이렇긴 한데 아마 이 정도 모습이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이제 생착이 잘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굉장히 양호하게 잘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수술 영상은 제 영상과 함께 수술 과정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프시면 왼쪽 손 드세요?
아,